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기업의 ESG 사건 사고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산업재 기사가 556건, 금융 및 지주사 161건, 바이오 및 헬스케어는 138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위클리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 중입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으로 시작하여 소비자 문제로 이어졌고 도덕성 이슈로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부실 공사가 아닌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부산 재개발 현장, 울산 등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고 우려와 브랜드 가치의 훼손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정몽규 회장은 사퇴하였으나 한편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HDC 그룹 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결과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아직 사고 원인 규명 및 아무런 사태 수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덕성 리스크는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및 지주사에서는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의 먹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도 스톡옵션 수만 주를 행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탈세 의혹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카카오 계열사 전반의 도덕성 리스크는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ESG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모두 3개월 최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ESG 사건 사고는 투자자에게 점점 더 중요한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헬스케어의 신라젠 ESG 사건 사고입니다.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 바이오 및 헬스케어의 ESG 이슈들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속가능발전소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 2주 동안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건을 크게 다룬 바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으로 현재 해당 종목은 거래 중지 중이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으로 상장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역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지요. 여러분 인보사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허가 당시에는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였는데 시중에 판매된 인보사에 들어간 물질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되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 생명과학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ESG 도덕성 이슈 및 소비자 문제 리스크가 높아진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결정되었고 코오롱 티슈진 측의 이의 신청으로 최대 2년까지 상장 폐지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상폐 위기에 처한 바이오 기업들은 이뿐만 아닙니다. 신라젠 역시 ESG 리스크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는데요. 지난 2020년 5월 경영진 횡령 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지난달인 6월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하였고 지난주 1월 18일 신라젠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언급된 코오롱 티슈진 사례처럼 기업의 이의 신청으로 상장 폐지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몇 년 동안 투자금이 묶이고 상장 폐지가 되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들인데요. 한국거래소는 상장 시 ESG 리스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면 이 같은 주주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발전소에서는 상장하기 전 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ESG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경우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많은 기업들의 상장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ESG 이슈가 거론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모두 지난해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최근 거래소에서는 올해부터 상장시 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포스코의 산재 사고가 다시 한번 포착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일주일 앞두고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석탄 운반기기인 장입 차량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의 신입 직원으로 입사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온 작업과 안전 관련 업무를 동시에 맡게 되었습니다. 작업 시에는 안전 관리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정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5월에도 광양제철소 연료부두에서 노동자 2명이 중장비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전해인 2020년 광양제철소에서 배관이 폭발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산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기업의 ESG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속가능발전소의 IA 플랫폼에서 확인한 결과 포스코의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이슈의 기사 수는 매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24개의 기사 수였다면 지난 2021년에는 221건이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의 리스크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포스코의 기업 리스크는 심각 단계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매년 산재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가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리스크를 대응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ESG 위클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